12번 잠깐 봐보세요. 12번.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랑 누구랑 연관이 되는지 매칭을 좀 시켜놔야 돼. 혹시나 여기 있는 부분들은. 자, 일단 y는 2배에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의 25의 x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x제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거랑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밑을 5로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거를 a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좀 사용할 거야.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고 있을 건데, 예, 쟤네 둘 a랑 b랑 곱해주면은 역수니까 1이죠. 될까요? 그래서 얘가 이쪽 안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이만큼을 t라고 바꿔버리면은 돼요? 저만큼을 t로 바꿔버리면은 앞에서부터 y는 2배의 t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는데 지금 걔가 얘네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t제곱, 얘가 마이너스에 2 이렇게 적어줘야죠. 둘이 역수니까 a랑 b가.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좀 차분하게 좀 정리 좀 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네, 그런 다음에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범위 생각해야 돼. 그럼 누굴 치환했냐면 정확하게는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을 시켰죠. 그래서 얘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지원 학생입니다. 아니요? 뭐지? 아니? 뭐지? 네,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어제 등원했다가 간 건가요? 아니요? 수요일에 와야 돼요. 수요일에. 오늘 아예 안 온 건가요? 네. 아, 네. 치환을 했잖아.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두 개의 양수의 합과곱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로. 그래서 얘가 이 루트에 5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 있어야죠. 될까요? 역시나 얘도 1이니까 t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속도 좀 낼게요. 자, 얘는 위로 볼록 이렇게. 그죠? 자, 여기는 얼마야?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에이씨. 자, 그런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2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선생님한테 잠깐만 통화가 나왔어요. 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구해주면은 t에다가 2 넣어주면 2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13번 여러분 생각보다 좀 잘 해놔야 되거든. 13번. 걔는 어렵진 않아. 이거 수업 때도 한번 얘기했지. 8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는 지수법칙 해주면 얘가 2의 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얘랑 비교를 해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거기에서 y는 2랑 y는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을 내가 8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그리고 요 정도의 약간 좀 야매긴 한데 요 정도의 생각만 살짝.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2x제곱 미분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없잖아? 되죠? 요 굴곡이랑 얘 굴곡은 어때?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2의 x제곱이었으면 이렇게 밀었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거 굴곡이랑 여기 굴곡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그 굴곡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밑이 똑같으면 무조건 굴곡이 같아. 돼요. 여기까지. 네, 밑이 같으면은 굴곡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밑이 같으면 굴곡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지. 맞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그리고 또 곡선에 대한 내가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 수투를 배우면은 적분을 배울 거거든. 근데 여러분 적분 배운 적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 같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넓이를 갑자기 구해야 돼. 그래프에서. 될까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넓이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 도형으로.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좀 보기 힘들겠지만 이 점이랑 이 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 이만큼을 도려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도려가지고 여기에다 붙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채워지고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얘들 그러면은 요 사각형을 뭐라 그래?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되죠. 3이고 3만큼 이동했다 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내일도 갈 시간이 없어. 여기 있다. 내일 봐. 여기까지 돼요? 일단. 네, 그래서 답은 일단 나왔지. 되죠? 네, 그러고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좀 더 여러분 보기 좋은 거는 이런 것들도 있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이쪽을 하자. 네,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면 이렇게 되지. 되죠? 다시 이만큼씩 뜯을게. 이만큼 뜯을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만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럼 마지막 결국 남아있는 도형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이 3 곱하기 6 하셔도 상관이 없죠. 될까요? 여기까지?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굴곡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꿔서 넓이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랑 이제 이거보다 이제 살짝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요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로그랑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지? 저거 부분 얘기했었죠. 평행이동 할 때. 그래서 이거의 약간 어려운 버전이 여기를 이제 복잡하게 준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아니야. 나 똑똑해. 나 똑똑해.
지금 이렇게 돼 있나? 자,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막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분석부터 먼저 해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아셔야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 마이너스 붙여져 있으니까 Y축 대칭. 그런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풀 때 자기가 이런 거 실수 많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달라는 얘기야.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무조건 묶어주고 시작하라고. 그럼 얘는 A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야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쓰세요. 알겠지? 순서도 좀 신경 써 놓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원래 문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fx는 얘가 오른쪽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고 있으니까 a는 1보다 크겠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있나? 거기 써져 있죠. 마지막에 괄호 쳐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네, 이제 하나씩 일단 좌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태영아 머리 그만 기대면 또 잠잘 거잖아. 이 점의 좌표는 2 콤마 해가지고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가도 넣어줘야지. 될까요? 그럼 넣어주면 얘가 2 콤마 일단 한쪽 fx에다 넣어주면은 a에 2-m제곱 플러스 n. 자 그런 다음에 2 콤마 여기 아래에다 넣어주면은 a에 n-2에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같은 점이니까 당연히 이 y좌표 길이도 갖다 해주셔야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돼요? 요 부분까지? 그럼 플러스 n 플러스 n 똑같으니까 이것끼리 갖다 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기분이 좀 좋은 거는 얘도 지수고 얘도 지수니까 풀기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우리 조건 하나 안 썼죠? 결국 어딨어 흰색? 거기 보면은 A, B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3분의 8이잖아. 맞죠? 그럼 아까처럼 또 얘기한 게 여기 좌표 쓰고 여기 좌표 쓴 다음에 Y좌표 길이 뺀다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3을 여기에다 넣어주면은 A의 3-m제곱 플러스 N 이거에다가 3을 다시 여기에다 넣어주면 A의 n-3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둘이 빼준 게 3분의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될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여기까지 될까요? 이 부분?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 혹시 이해되겠어? 제 A의 X제곱을 평행이동했다 했잖아? 맞죠?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이건 좌표들만 계속 적은 거잖아? A의 X제곱이 정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얼마야? 1이죠 무조건. 될까요? 여기까지? 자 얘도 같이 똑같이 평행이동 해줘야지 무조건. 돼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m, n이 되고 있겠죠. 아 미안 n 플러스 1. 이해 안 되는 지점 혹시?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얘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보통 이제 y축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럼 0,1도 다시 한번 또 이동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이동돼? y축 대칭 이동해도 어차피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m, 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있죠. 얘가 누구야? 이해돼요? 지금 이 부분? 이해돼? 네, 그리고 이 n은 좀 더 결정하기 쉽거든. 지금 여기에서 정근선이 1이라고 했지. 맞죠? 네, 그리고 좌표들은 이런 것들은 원래 생각만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관찰들을 먼저 해주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얘는 n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m은 2가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될까요, 이거? 네, 그리고 어차피 얘를 여기에다 넣어준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거 둘이 뺀 거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A 값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m하고 n에다가 2랑 1씩 넣어주면 얘가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여기에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1 얘네 둘이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길이가 지금 3분의 8 이렇게 나오시면 되지. 그럼 1 없어졌으니까 아씨 공간이 없네. a 빼기 a분의 1 얘가 지금 3분의 8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거 계산하기 쉬우신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도 되는 건데 a 3 넣으시면 나오죠. 아니면 2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답은 6 나오실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좌표들은 좌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좌표는 좌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같은 똑같은 얘기. 예, 이거 둘이 무슨 관계야? 계산할 때 마이너스 꺼내주면 둘이 역수 관계지. 돼요? 예, 역수끼리 똑같다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 있어요. 예, 근데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그럼 m은 2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려져요. 다 똑같이 해주면.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자, 일단 봐봅시다. 얘 일단 여기부터 좀 문제가 되죠. 위에 있는 것부터. 맞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값이 뭔가 나왔어. 얘를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이해되지? 막 문제 풀어봤더니 2의 x제곱을 당연히 t로 치환할 거잖아. 이 위에 있는 걸 분석을 하려면. 맞죠?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봤을 거니까. 네,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나오고 있겠죠. 맞죠? 얘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수학 문제 풀 때는. 예,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결국 지수함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수함수를 생각해주면 결국 쟤는 a의 x제곱 꼴이야. 그럼 얘가 마지막에 증가하거나 감소를 무조건 해야지. 지금 이 얘기 이해돼요? 쟤를 전체를 그냥 t라고 치환해주면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함수는 이런 꼴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돼?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될 부분. 네, 그러면은 저게 증가냐 감소냐 아예 결정이 안 돼 있지. 돼요? 케이스를 다 나눠야 돼요. 아우 목 아파. 네,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막 내가 질문 몰라도 괜찮은데 요거부터 제발 여러분들 하나씩 좀 이제 손을 봐줘. 네, 일단 이렇게 둘게. 여러분 보기 좋게. y는 원래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막 t는 이렇게 좀 바꿔놔야 돼.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요거부터 분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2의 x제곱을 t로 바꿔준다 치면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 그런데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했잖아. 그래서 t의 범위가
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부터 x가 1이면은 얘가 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랑 여기 좌표를 좀 조사를 해주면은 1을 넣었을 때가 얼마야? 1인가? 자, 그런 다음에 2를 넣어주면 4 빼기 4. 그래서 여기가 2. 그래서 지금 요 전체가 1부터 2까지가 나와야 돼. 지금 저 부분 내가 주황색으로 친 부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얘를 다시 t제곱을 생각하면은 t가 너무 겹쳐져 있는데 s라고 하자. 그냥 얘를. a의 s제곱이 될 거고 s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a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증가랑 감소로 나눈다 치면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최대값이 4라 했지. 전체의 최대값이 4. a가 1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과 2로 끊어주면은 1이 이렇게, 2가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여기에 갖고 있겠죠. 그럼 집어넣어주면은 a의 제곱이 4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풀마 2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지. 거기서는. 돼요? 그래서 2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감소일 경우, 여러분들 감소일 경우를 좀 더 잘해야 돼. 감소일 경우 a가 이제 0하고 1 사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로 나오겠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1이랑 2를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이번에는 1이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있겠지. 자, 그럼 1을 넣어주면은, 저기다 넣어주면 얘가 1, a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a가 4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판단을 해줘야 돼. 각각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조건들 확인. a가 4면은 0하고 1 사이에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나오시면 안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간만 좀 쉬었다가 거기 뒤에 있는 필수 예제들 좀 풉시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내일 죽지 않겠지? 뭐야? 아우.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다 쉬워요.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할 거야. 알겠죠? 로그도 얘기한다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유형들 여러분 다시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건데 지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풀 건데 지수식으로 된 부등식을 풀겠다 그럼 지수 부등식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걸 보통 모르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 사실 얘가 엄청 쉽거든. 얘기 자체는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2의 x제곱은 얘네들은 그냥 얘로서 그냥 어느 정도 봐줘도 돼. x값 얼마? 네, 그거 끝났죠. 돼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푼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2의 제곱이지. 맞죠? 그래서 왼쪽도 2,
오른쪽도 2의 제곱. 밑이 똑같이 만들어졌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정확한 원래 개념은 이제 이 부분이야.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 무조건 대응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이 지수끼리 갖다가 통용이 되는 거야. 될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할 부분은 이런 거밖에 없어. 그냥 조금 복잡하게 좀 적어 놓을게. 얘가 a의 fx 제곱. 그럼 이거는 a의 gx 제곱 이렇게 했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걸 보고 fx랑 gx랑 갖다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밑을 통일할 수 있단 말이야. 얘도 얘로서 살짝 좀 적어주면 로그의 2의 x가 만약에 얘가 8이래. x는 좀 그렇네. 얘가 5래요. 네, 그럼 x값은 얼마? 32가 돼야지. 왜냐면 여기가 2의 5제곱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얘도 이 5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진수끼리 갖다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여러분들. 로그의 a의 fx 이거는 로그의 a의 gx 해서 얘네들은 진수끼리 갖다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다시 한번 또 fx랑 gx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죠? 여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아래에다 예시 문제로 뭐 필수 예제를 하나씩 적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이제 a의 x제곱이랑 다 앞에서 했던 거야.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경우. 여러분 2의 x제곱 뭐 t로 바꾼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바꿨었잖아. 될까요? 여기까지? 지연아 되니? 집중하고 있죠?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2의 x제곱을 t로 바꿨어. 그럼 2차 함수 이런 꼴로 나왔었잖아.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반복을 한 걸 똑같이 바꿨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이랑 그런 다음에 로그 a의 x. 네? 얘네들을 보통 다시 얘를 t라고 바꿀 거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수학을 잘 하려면은. 그럼 이 다음 거는 t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오실 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살짝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지수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에서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 얘가 뭐 t제곱 마이너스 t의 플러스 2 이거는 0 이렇게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당연히 인수분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잖아. 이거 근데 인수분해 안 되지. 마이너스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 보기 좋게. 알겠지?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막 문제를 풀 거야. 당연히 x값들도 구해야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 좀 별로 안 좋은데? 좀 좋은 숫자 없나? 이걸로 바꾸자. 예시를. 이걸로 바꿀게요. 이걸로 해주면은 일단 여러분 지수식이라고 생각할게. 그럼 얘가 3이랑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될까요? 여기까지? 여기 플러스인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니? 네, 그런 다음에 요거 풀었더니 t1이 그럼 3이고 t2가 2 이렇게 나오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근이야? 그러면은? 얘들 근은 x값들이 돼야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T1에 있는 걸 내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T2에 있는 걸 내가 베타라고 생각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T를 바꿔준 게 2의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거 3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알파 제곱이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베타라고 하는 거는 2의 베타 제곱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다시 근각에서 한 게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2의 알파 제곱이고 2의 베타 제곱이지. 얘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 베타는 1이 될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2에 붙여졌는데 3이 됐으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에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값은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줘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려면 얘네 둘이 곱하기를 해줘야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둘이 곱하기를 해줘야 되니까 T1하고 T2에서는 다시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곱을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좀 이해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수 방정식에서는 곱하기를 봐야지 두 근의 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엮어주는 게 2차 방정식 나간 다음에 근계수까지도 좀 생각은 해야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아니야, 아직 더 있어요. 미안한데 아직 더 있어요. 얘가 아직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 풀면 돼 하면서 이 기초적인 내용 부분들이야. 문제 풀면 하나씩 볼 거거든. 요거 하나씩.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리고 적는 거 잠깐 멈추고 제발 봐봐 제발. 요거 이해 잘 해놔야 돼.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교들을 잘 해놔야 돼. 얘네들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지금 문제 푸는 거 자체는 거의 유사하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문제 푸는 게 달라지잖아. 방식 자체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기 시작해야 돼. 돼요? 일단 지수랑 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그는 무조건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 신경 써야 돼요. 계속 얘기했었지. 지금 여기에서 fx, gx라고 하는 건 진수 범위에 있는 거죠. 무조건. 돼요? 진수 조건에서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로그 방정식 풀 때는 무조건 진수 조건, 밑 조건은 거의 안 나올 거야. 밑 조건 2개 챙겨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맨 처음에 진수 조건, 밑 조건부터 먼저 해. 알겠죠? 전체적인 내용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없죠? 여기까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 뭐일 건가? 그 부분을 또 봐야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건 상대적으로 쟤는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 얘기했을 때야. 근데 오늘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 얘기할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돼요? 여기까지? 이거는 별로 문제 사항이 없어. 요거는. 그럼 문제 사항이 어디 생기냐면 이거야. 로그를 t라고 치환했어. 그럼 얘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왜냐면 실수 전체 범위가 될 거니까. 로그 함수 내가 적어줬을 때 치역이 실수 전체였어. 근데 요것도 얘기했었지. a의 x제곱. 이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돼. 2차 함수 바뀌었을 때 범위 신경 써야 된다 했죠. 될까요? 여기까지? 똑같이 방정식도 치환을 했으면 범위 신경 써야 돼. 그러면은 a의 x제곱이 t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지수함수니까 이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렇게 먼저 적고 들어가세요.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었어. 돼요? 그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어.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됐는데 하필이면 근이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나왔어. 이 마이너스 1이
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지. 돼요, 여기까지? 얘가 양수해야 되니까 근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지수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만약 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양수인 근이 나와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예, 양수인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를 따질 수도 있어야 돼. 지금 논리 상황 이해돼요? 치환을 했고 t 값이 0보다 클 거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양수인 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까지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까먹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봐야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 확정적인 거는 얘네들이야.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 합도 양수, 곱하기도 양수 이렇게 돼야 돼. 네, 여기까지 일단 적어 놓읍시다. 여기까지. 특이한 경우에 얘들 요것만 하나만 좀 추가시켜줘. 여러분 다들 더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수한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특수한 방정식, 부등식 푼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얘기 안 했네. 부등식 할 때. 생각해볼까? 부등식 할 때 얘기 안 했네. 부등식도 여러분 그 공간 많으니까 좀 추가시켜서 좀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특수한 경우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x가 있는 거지. 맞죠? 문제 풀 때 x가 지수에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지수 방정식은 아닌데. 지수에 x가 껴져 있다. 그럼 로그를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를 내릴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더 추가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보통 지수 같은 경우는 별로 등장하진 않아. 로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고. 알겠죠? 얘 특수한 경우는 로그 방정식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오시지? 다음 분? 자, 그런 다음에 봐봐. 부등식 일단 얘기하고 문제 좀 풀면서 가야겠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부등식을 풀 때는 뭘 주의해야 돼? 부등호 방향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나누거나 곱할 때가 문제가 돼요. 항상. 돼요? 그럼 나누거나 곱할 때는 일단 플러스면은 그대로, 마이너스면 반대로.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부등식을 풀었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등호가 아니라 부등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맞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도 얘가 부등호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놔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저 경우는 뭐냐면은 빨리 들어오시고 저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 그리고 부등식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은 유형 1번이겠다. 부등호 방향은 A가 1보다 크면은 그대로. 씨, 왜 이래? 글자가. 그런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면은 반대로.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얘기야. 알겠죠? 부등식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면은 그대로 0하고 1 사이면은 반대로. 될까요, 요거? 되니?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래요.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예, 참고로 그러고 미안한데 그래서 진도는 94페이지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숙제를 94페이지까지 해오라 그러면은
다 못 해오겠지? 요 지금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고 오늘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까지 얘기한 게 그냥 끝이야.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문제 풀 거야. 자, 일단 필수 예제 1번에 1번. 얘 밑을 2로 만들 수 있고 얘도 밑을 2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이쪽부터 바꿔주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8 이거는 2의 2x제곱이다.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8 이거는 2x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대1 함수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다 넘겨주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거는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 인수분해 해주면 4, 2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x가 4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끝났고 옆에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알겠지? 예, 일단 거기 빨리 1-1번 빨리 한 4개 다 풀어봅시다. 거기 있는 거 4개 1-1번 갖다 해야죠. 얘가 틀렸네. 네, 괄호 쳐놔야죠. 잘 나오지? 잘 나오죠? 왜? 네? 뭔가 얘기하지 않았어? 아 졸리다. 왜 남자친구 옆에다 두고 자? 수학이랑 사귀겠다며? 그러다니까요. 문제 이거 3주 안에 취소해가지고 취소됐어요. 아니, 떨어진 거겠지 그거는. 떨어진 걸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 거고. 아니 말고 3주 안에 취소하면 어떤 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봐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2번에 1번. 걔도 일단 하나만. 얘가 2의 x제곱 곱하기 2죠. 맞지? 그러니까 얘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 얘가 2의 2x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봐줘야겠지. 그리고 치환시켜주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 이거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t가 8이거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지.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치환시켰을 때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어.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 번씩만 좀 적어주고 하세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건 이해가 안 되지.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 2의 x제곱은 그럼 8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유형 1번으로 바뀌게 되겠죠. 앞에 풀었던 필수예제 1번이랑 똑같은 문제로. 자,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 이렇게 나오시면 되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부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2의 x제곱이 이렇게 7 나왔어. x값까지 구해야 된대.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x는 로그 2의 7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되죠? 예, 근데 이건 보통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여러분이 그냥 계산을 하다가 약간 저런 식까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전에 분명히 푸는 방법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냥 계산 끝까지 완료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런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걔 3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 걔가 t 마이너스 9 곱하기 t분의 1 이거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 t를 곱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또 2차 방정식 형태로 바뀔 거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없죠?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요거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요 두 개.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필수 예제 3번. 시험 때는 요거 한 번만 좀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 그 필수 예제 3번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수한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풀었는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자,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x가 자,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푸세요 했으니까 x 값을 얻어내시면 되겠죠. 아, 간지러워. 첫 번째. 일단 보니까 둘 다 x-1들이지. 돼요?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똑같겠죠, 일단. 돼요? 그래서 밑이 같다 해서 x 플러스 2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확인 이거는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괜찮죠.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x에다가 2 넣어주시면은 마지막 확인까지 4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같겠죠.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0이 되면은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을 지나가는 거잖아. 0,1 돼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지수 x-1이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까지도 여러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넘어가주면 x는 1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3의 0제곱, 4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1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걸 활용하는 거라서 얘까지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서로들이 밑이 같다 한 다음에 지수가 0이 된다. 요걸 좀 본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도 가봅시다. 똑같이. 일단 둘이 밑이 같아. 맞죠? 그럼 이번에는 지수끼리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밑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 이거는 3 더하기 2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얘 풀어주면 다 넘겨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는 0 이렇게 되고 있대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은 일단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는데 x값들이.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라 했잖아. x가 1보다 큰 거니까 3만 되고 있겠죠. 돼요?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다시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밑이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지. 될까요?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생각을 해보면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얘를 주어지게 된 거야. 알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또 야, 간지러. 또 뭐가 있어? 예, 이번에는 무조건 같게 나오려면 지수가 혹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다 한 거잖아. 그럼 지수가 다른데 같아지려면은 밑이 1이면 되죠. 1의 거듭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될까요? 그래서 얘 x-1이 1이다 해주시면은 x는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역시나 또 1보다 큰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일단 얘는 뭐가 같아? 밑이 같지. 맞지? 그럼 일단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럼 지수끼리 같다 해주면 3x 더하기 4 이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얘를 해주면 어디 있니? 아씨, 안 나왔네.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마이너스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맞나요?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수끼리 같다 했으니까 밑끼리 같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지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밑이 1일 때 생각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1이면 그냥 바로 근이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봐봅시다. 필수예제 4. 네, 필수예제 4가 약간의 좀 응용. 네, 문제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좀 적을게요. 3의 x제곱을 t라고 바꿔주면 걔가 t제곱 마이너스의 15t 플러스 27 이거는 0 이렇게 되어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항상 지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0보다 크다 이걸 항상 좀 적어달라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은 얘 어떻게 되지 이제? 나오나? 이거 안 나오지 않나? 인수분해 안 되죠 지금 얘.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라 했어. 네, 그럼 알파가 이거의 두근이 일단 있다라고 그러면은 T1과 T2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T1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가 여기서 만약 나왔어. T1은 그러면 3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T2라고 하는 거는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구해야 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려면 얘네 둘이 곱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T1과 T2도 둘이 곱해줘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T1 곱하기 T2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얘가 27이죠. 그럼 얘도 27이야. 그럼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3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구하는 값은 3이겠죠. 될까요? 네, 그리고 지수는 항상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게 보통 포인트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봤다라고 생각하면 돼. 현재 이해돼? 자, 그런 다음에 2번 봐봅시다. 2번. 네, 그리고 2번이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돼. 2번이. 많이들 까먹어가지고. 일단 걔네들도 2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은 2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은 걔네들이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a 플러스 7 이거는 0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네, 그러면 내가 아까 계속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했으면은 0보다 크다 이걸 적어달라고 했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양의 실근이 돼야 된다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서로 다른을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봐줘야 되는 건데 실근의 부호가 이제 판별식이랑 합이랑 곱을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차례대로 3개.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풀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곱하기는 a 플러스 7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죠. 될까요? 그러면 아직 더 구해야 되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단가? 2 나눠주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래 것도 풀어주면 a가 마이너스 7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판별식 할 때 판별식 좀 주의.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할 거야. 되죠? 그럼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c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해.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거를 항상 할 때는 여기까지 확인.
서로 다르란 말이 있어야지 0보다 큰 거고, 만약 이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 그럼 두 개가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서로 다르란 말을 항상 체크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3,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랑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통범위 구해주시면은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이 부분? 거기에 특별히 막 그게 없네. 네, 그런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봐봅시다. 필수 예제 5번. 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풀 때, 특히나 부등식 풀 때 자기가 잘 모르겠다. 방정식으로 먼저 푸세요. 알겠지?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얘기하거든. 자기가 부등호 바꾸는 게 이제 실수가 좀 많아. 그럼 무조건 그냥 1보다 크게 만들어.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어. 무슨 말 이해돼요? 자기가 부등호 방향을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 무조건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 9분의 1이니까 9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3으로 바꿔주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랑 둘이 곱해주면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밑을 다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3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제 값을 구해주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신대요. 될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등식 풀 때는 이 부분 신경 쓴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이렇게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신경 쓰기가 싫다. 이 9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마이너스 1제곱씩 해주면 돼. 27에서 3으로 내려올 때. 아, 여기 3이야? 되죠? 이 정도는 찰떡같이 알아먹으시면 되죠. 곱하기인데. 얘들 2번 봐보시죠. 2번. 일단 답지처럼 좀 진행한다 그러면은 얘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돼요? 네,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는 x제곱 잘못 적었네.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보다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방향이. 이해돼요? 지금 이 부분?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풀면 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얘를 풀면은 얘가 x가 일단 이렇게 나오겠대요. 근데 내가 이제 보통 실수가 그냥 막 문제를 풀 거잖아. 여기 실수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 이렇게 바뀔 때. 그럼 아예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4분의 1을 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 얘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으니까 4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부등호 방향이 계속 그대로일 거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라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2차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이제 최고차항 계수를 0보다 크게. 그럼 플러스 x제곱을 만들려면은 요 마이너스 2x제곱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은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면 되지. 다 왼쪽으로 넘겨버렸으니까. 될까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으로 다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돼? 이건 여러분들이 좀 선택 좀 하세요. 알겠지? 자기가 문제 풀면서 저 부등호 실수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 그럼 통일시켜줘 그냥. 1보다 큰 걸로 무조건 풀게 통일을 시켜주고 자기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럼 그냥 하세요. 돼요? 여기까지? 일단 아래에 있는 거 64페이지에 5-1번 풀어봅시다. 5-1 걔는 하나만 좀 갈게요. 자, 거기 2의 x제곱을 똑같이 t로 치환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얘를 풀어주면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치환할 때 가장 또 문제점이 이렇게 답 적으면 큰일 나요. 알겠지? t에다가 다시 2의 x제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1이 될 때가 0부터 되죠? 2가 될 때가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니 여기까지? 네, 그런데 하다 보면 역시나 얘가 2차 부등식이잖아.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얘도 치환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또 t가 0보다 커야죠. 맞지? 그럼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면 베리 땡큐한 상황인데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다 보면 그러면 t가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안 풀어줘도 돼. 알겠죠? 아씨 이거 반대로 풀었네. 0보다 크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되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지? 0보다 크다였구나. 0보다 작은 걸로 봤는데 계속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요거 부등식 돼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살펴보면 돼. 혹시나 자기가 이거 푸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 그럼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 보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해지거든 문제 풀이가.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거부터 풀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 네, 여기 이 방정식을 고친다는 얘기 자체가 얘가 경계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네? 그럼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t가 아까 보니까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x가 1 이렇게 구해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x가 1이니까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생각을 해주면 돼 이제. 그럼 1보다 큰 것 중에 간단한 거 2 있을 수 있죠. 그럼 x가 2면은 t 값은 그때 4가 되고 있지. 이 4를 여기에다 대입해 보시면은 0보다 크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골라주면 돼. 이해돼요? 지금 이 부분? 이건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그럼 부등식에서는 가장 특이한 꼴이 방정식이야. 그래서 등호를 먼저 풀어줘. 그러니까 걔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이 그때 판단을 해줘야 돼. 무슨 말 이해돼요? 부등호로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하더라도 경계는 항상 방정식일 때야. 아래에 있는 거 6-1번에 1번만 한번 해봅시다. 1번만. 6-1번에 1번만.
지현 나중에 연애하면 순수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 검은 사람이 좋아? 흰색이 좋아 검은색이 좋아? 그럼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싶어 혹시? 아니요. 그럼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들고 싶어? 둘 다 싫어요. 뭔 질문이에요? 어? 뭔 질문이에요 그게? 아 그거 몰라? 선생님 퇴근 시간 나가니까 점점 이상해지. 아니. 바보. 아니 이미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그럼 주의할 것만 얘기하면 돼. 어차피 문제 푸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막 그런 게 없어. 주의할 것만 딱딱딱 기억하는 거야. 몰라? 그 누가 한 명 그랬던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그 뭐야 순수한 사람 만나서 더럽히고 싶다 약간 이렇게. 뭔지 아니에요? 야 모르지. 누가 하나 했는데요? 기억은 안 나. 그냥 갑자기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물어본 거야. 이상한 데서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 누군가 얘기했었어. 음료수를 7잔 먹었어요. 괜찮아. 난 커피 5잔, 6잔도 마셨어. 그래서 이제 잠이 와. 그냥 커피를 마셔도. 갈 수 있죠? 여기까지. 아, 저건 언제 오지? 아직 음료수 한잔 맞다. 자, 합시다. 네, 필수의 7번 봐보자. 필수의 7. 네, 요것도 약간 좀 특이한 꼴. 지금 보니까 얘 밑이랑 같아. 되죠? 네, 밑이랑 같으니까 얘네들 당연히 어떻게 돼? 이거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돼요? 밑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 2x 플러스 5랑 3x 마이너스 2랑 비교를 할 거야. 돼요? 네, 계속 이런 거야.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반대로 바뀌어. 둘 다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라고 해보자. 그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그럼 얘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네,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는 얘가 x가 7보다 작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식으로 부등호 풀었으면은 마지막에 이 가정이랑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두 개랑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걸 한번 적어줘야 된다고.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라고.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맞구나. 얘를 풀어주면 얘가 x가 7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랑 공통 범위는 없죠. 될까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얘는. 괜찮니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가정이 1보다 크다랑 0하고 1 사이 이렇게 했지. 경계가 누구야? 그래서 경계까지 조사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로 나눴으니까 경계를 보는 건데 증가냐 감소냐 이 경계를 볼 때 일단 1부터 봐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1의 거듭제곱이면 1의 거듭제곱도 1이지.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수학에서는 네,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있어요. 될까요? 네, 1은 1보다 큰 거야. 1은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같다지. 크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해가 안 돼. 네, 그래서 저 빨간색만 답이 되는 거야. 될까요? 여기까지?
(8번만) 빨리 보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문제 풀 시간 좀. 일단 2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대. 대하여 대해서가 맞나? 있나? 그런 글자가? 네, 일단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또 범위 쓰셔야겠죠. 되죠? 네, 그러면 얘가 2의 x제곱은 t라고 해놓고 t는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제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야. 원래는 전체에서 원래 냈었어야 되는데 얘는 x랑 관련이 별로 없죠. 그냥 문자상으로.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t가 0보다 컸을 때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또. 네, 그러면은 얘가 0은 x축 그럼 여기서는 t축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고, 자 당연히 이차함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꼭지점 여기가 한가운데가 4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0을 표시를 해줘야지 범위. 네, 그럼 0이 4보다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0보다 큰 거니까 이 초록색 선보다 오른쪽을 봐줘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t축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려주면은 t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차함수가 뭐야?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접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요 그림 원하는 거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만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만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지. 될까요? 여기까지? 첫 번째가. 될까요? 여기까지? 일단 요걸 풀었나? 요걸 안 했네. 합시다. 너무 힘들다. 얘 얼마야 그러면? B' 제곱이니까 얘가 16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구하는 값이 상수 K 값의 범위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태영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질문할 거 잘 대답할 수 있지? 그거랑 무슨 말? 뭐야, 모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봐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태영아 이거 문제점 뭐야? 이 풀이에 대한 문제점. 그럼 다들 속으로 그러겠지? 답은 맞는데. 문제점이 뭐야? 얘 문제점.
아, 이거 오늘 산 거야? 알겠죠? 네, 저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현진아, 문제점이 뭐야? 도경아, 문제점이 뭐야? 민주쌤한테 얘기하면 되나? 여기도 있다. 수민아,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잘 얘기하면 들리지 않을까? 기억을 해놔. 얘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지 지금. 맞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실수 전체 느낌이에요. 문제를 지금 풀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t는 0보다 오른쪽에서만 신경 쓰라 했지. 돼요? 약간 과한 느낌이야.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차함수 그래프가 네, 이렇게 되면 일단 d가 0보다 크죠. 돼요? 근데 초록색 선이 0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차피 이 오른쪽만 본다는 얘기잖아. 이 오른쪽에서 x축보다 계속 위에 있죠. 괜찮다는 얘기야.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알겠지? 체크하기가. 전체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를 좀 봐줘야 돼, 맨 처음에. 설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지점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줘야 돼. 될까요, 여기까지? 쟤는 꼭지점이 이제 아예 결정이 돼버렸잖아. 돼요? 4라고 돼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을 성립하지 않아.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약간 파리 잡으려고 그냥 집 불태우는 거? 군대 잡으려고 초과생각.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래프는 요것만이야. 0보다 크다니까 얘도 사실상 들어가지 않아. 필요가 없어. 얘네들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내가 색칠한 부분.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줘야 돼. 그럼 어차피 얘를 4를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30이니까 k-16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x축보다 이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하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둘이 갖다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저게 이제 막 틀리진 않아.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제 좀 이차함수에서 좀 어려운 파트가 그 꼭지점이 결정이 안 된 경우가 좀 힘들어. 여러분 꼭지점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한 번씩은 좀 봤을 거예요. 꼭지점 위치를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을. 저 부분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 그리고 그 얘기가 아래에 있는 8-2번이에요. 그 얘기가 8-2번 한번 해보실래? 8-2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차함수 꼴까지는 한 번씩 바꿔보세요. 이차함수 꼴까지는 아니 그냥 아파. 목을 써도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아파서 목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쉬운 문제를 해도 자기가 이 풀이가 이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좀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잘 풀거든.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그 숙제를 이런 것 좀 많이 봐줄게요. 알겠지? 오늘 좀 진도를 위주로 많이 나갔으니까. 자기가 저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오늘 약간 요거까지만 하고 갑시다. 2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4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8-5이에요. 네, A 빠졌어. 땡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맞나요 여기까지? 네, 그런 다음에 2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은 얘가 0보다 커야겠죠 일단. 자 그럼 얘를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그냥 얘가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버리면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판별식 D만 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그러면은 뿔마 1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돼요? 네, 그리고 답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 완벽하게 틀려. 알겠죠? 네, 오케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판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풀이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약간 좀 상황을 좀 파악하라 그래. 기본적으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2차 함수랑 x축 이런 식으로 느낌을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가 될 텐데 여기 한 가운데 꼭지점 여기를 구해주면 여기가 2a라고. 제가 미지수 형태가 된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y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 나눠서 풀어줘야 돼.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2a가 일단 0보다 크다.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자 그럼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다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여기가 2a야.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처럼 t가 0보다 크다니까 0이 이렇게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때는 요 상황이 돼도 오케이가 된다고. 돼요? 어차피 이거 때문에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가 결정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요걸로 갈게요 이제. 꼭지점이 2a에서 갖는 거니까 2a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로 다 나눠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공통범위. 그래서 요걸 했을 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 이해돼요? 요것도 쓰셔야 돼요. 요것도. 혹시나 깐깐하신 분 만났는데 이거 혹시나 서술형 나왔다. 감점. 완벽하게 틀린 거니까. 되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원래는 크거나 같다까지도 보는 게 좀 좋긴 해. 그리고 두 번째. 일단 A가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2A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T가 0인 지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T보다 오른쪽이니까 얘도 들어가지 않아. 얘보다 위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지금. 그럼 이 주황색 선이 0이랑 비교를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돼요? 주황색 선이 0보다 위쪽에 있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항상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놔. 이 점의 좌표를 일단 이제 구해주면은 얘 t를 저기에다 넣어주면 t 맞나? 뭐야? 이거 t가 아니잖아. 0이잖아. 0을 넣어주면 t에다 0을 넣어주면 0, 0, 4지. 맞죠? 그럼 얘가 0,4네. 얘는 끝났다 그냥. 무조건 0은 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야겠죠. 될까요?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범위가 다 돼.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지금 A값 조사 안 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A가 0일 때. 돼요? 여기까지? A가 0이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 부등식을 풀 때는 경계값은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게 약간 이런 것들이야. A가 0이면 그냥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여기가 0이고 이 점의 좌표가 0,4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t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괜찮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은 A가 뭐야?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 합쳐주는 거니까 쭉 연결이 되는 거고 최종적인 답은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예요.